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동네꼬마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레전드인 분이시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오늘따라 뭔가 이렇게 좀 활기차시네요. 아니,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왜요? 아니, 이번에 돌비님 그 패딩 브랜드하고 콜라보 한 걸 잘 봤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또 뭐예요? 아니, 저한테는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 그 전 겨울 춥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이 X야, 움직여. 움직이면 안 추워, 이 X야. 그러더니만 세상에 패딩하고 콜라보를 하신다고요? 아유, 동네꼬마님,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예. 흔들면 액상 손난로 하나 드렸잖아요. 그 진짜 안에 덕분에. 요즘 친구들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똑딱똑딱 하면 갑자기 샥 굳으면서 딱딱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네. 한 겨울 시즌 통틀어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그게. 단발성이긴 해요. 예.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덕분에 그래도 목숨 건졌죠, 제가. 예. 그렇죠. 그때 영하 한 20도 정도 됐었죠. 움직이면 열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예. 네, 아무튼 동네꼬마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약간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한 12, 13년 전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나이는 젊죠?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집이 엄청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족함 없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외동아들이고 부모님의 전격적인 서포트 아래 그 나이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오피스텔,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중고로 하나 사주셨었어요, 부모님께서. 야, 그래요. 저는 참 그 나이 때 저는 차 한 대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부모님이 꽤나 그래도 괜찮은 중고차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쭉 타고 다니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그 시점에서 차가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중고차는 연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신차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때 최신 자동차와 그 전 세대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버튼 시동이 조금 보편화되기 시작하던 시즌이었대요, 그때가. 그러니까 고급 차에는 당연히 버튼 시동이 진작 들어갔지만 일반적인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반떼급에도 슬슬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던 그러한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이 버튼 시동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이거 탐났거든요, 이 아이템이.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바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새 차를 한번 살 수 있게 제발 도움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몇 날 며칠 그냥 울부짖어가지고 결국은 새 차를 계약을 했어요. 그냥 편의상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라는 차종으로 했다고 그냥 예를 들게요. SUV 차량이었으니까. 야, 이 스포티지를 딱 이제 계약해가지고 차를 받았어요.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생애 첫 신차라는 게 얼마만큼 특히 이 남자의 가슴을 들끓게 하는지 모두 다 아마 추억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돌비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돌비님도 첫 차는 내가 기억에 남는다. 파가니 존다라든지 파가니 존다, 코닉스베그 이랬던 차들 내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정도니까. 이 똘비가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랬던 애가 처음으로 신차를 사니까 미쳐버리겠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시죠? 운전석에서도 딱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바로 안 내리고 차에서 한참 앉아있다 내리고 예열도 충분히 해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거의 10중 8구 이런 사람이라면은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돼요. 동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눈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차는 좋아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거든요.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 동호회에 올라오는 게 뻔합니다. 자동차 관리용품, 그 다음에 엔진 오일류, 그 다음에 튜닝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되게 좋은 건가 보구나. 한번 실제로 나도 눈으로 보고 싶은데 하다가 정기 모임이 있을 때 막 나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본인이 알겠더래요. 아, 엔진 오일이 뭐 좋고 이런 거 알겠던데, 이게 이런 자동차 모임, 그것도 되게 보편화된 이런 대중적인 차량의 경우에 튜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어쩔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머플러도 시끄럽게 하고, SUV인데도 차를 낮춰요 또. 막 차를 낮추고 별 휘황찬란한 차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어 보였대요, 그때. 우와, 속된 말로 짜세 나온다. 우와, 짜세 죽인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같이 드라이빙을 했대요. 쫙 드라이빙을 하는데 똑같은 차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앞차를 못 따라가겠더래요. 앞차가 너무 빨리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휴게소 같은 거기에 딱 차를 세웠을 때 그쪽 차주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와, 차 뭐예요? 같은 차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왜 나는 그렇게 못 가지? 얘기를 하니까, 아, 혹시 그 매핑이라고 있습니다. 매핑. 맵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더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컴퓨터를 좀 손을 대가지고 자동차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작업이에요, 매핑이. 예. 나는 그 작업을 했다. 그리고 흡기 100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튜닝을 해서 네 차하고 내 차하고는 뭐 같은 차종이지만 출력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똘비가 꽂힌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나도 무조건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 작업을 하면 엔진 미션에 대한 AS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고민을 반년을 넘게 했어요, 똘비가. 그러다가 주변에 다른 동호회원들도 뭐 여기저기 가서 매핑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상관이 없나 보구나, 괜찮은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도 매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매핑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호회에 처음에 이제 홍보가 됐던 A라는 매핑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거의 굳혔을 때쯤에 거기서 작업한 차 몇 대가 좀 트러블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작업하면 안 되겠다. 고민하면서 기다리길 진짜 잘했다. 어디가 잘하지? 너무 멀리는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다가 차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모 매핑 업체를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진짜로 대한민국에 매핑하는 웬간한 업체는 다 전화했었대요, 똘비가. 얼마예요? 이거 안전한 거예요? 뭐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쪽 업체가 상담도 마음에 들었고 해서 거길 간 거예요, 처음으로. 딱 가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죠. 출력은 얼마나 오를 것이고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뭘 조심하면 되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 김에 바로 매핑을 했답니다. 이게 매핑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데이터 값을 그대로 차에다 밀어 넣는 방식의 매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유튜브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굴러가는 이런 거 위에다 차를 올려두고 왱 밟으면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매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조절을 하면서 하는 매핑이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매핑이었어요. 그대로 그냥 데이터 값을 밀어 넣어주는 매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업체에서 이게 실차 매핑 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쓰는 이게 검증된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오히려 덜 발생하고 아무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튜닝을 한 거예요, 엔진 출력을. 이게 딱 매핑을 하면은 진짜 나왔을 때 완전히 차가 달라지긴 해요. 처음에 느꼈을 때 출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똘비가. 그래갖고 막 지저밟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자동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즐겁지만 이게 곧 익숙해져요, 이 출력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처럼 조금 뭐 소리도 좀 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샵을 갔대요. 가가지고 뭐 나머지 튜닝도 좀 더 하고 싶다, 뒤에 머플러도 좀 더 멋있게 하고 싶고 견적이 얼마냐 하면서 막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튜닝을 좀 더 하다가 오일류도 거기서 좀 갈았다고 하는데 자주 가고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똘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똘비씨 차 진짜 좋아하죠? 그러길래 똘비가 예, 원래 차 좋아했는데 이게 제 첫 신차거든요. 진짜 저 너무 재밌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하면서 막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데모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데모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똘비 씨가 타고 있는 이 신차가 바뀐 지 그래도 몇 년 안 됐잖아요. 한 1년 됐나? 그러니까 이게 공산품들이 많이 없다고요. 튜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똘비 씨 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장비를. 문제될 건 없는데 대신에 똘비 씨는 저렴한
저렴하게 내지는 공짜로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데모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원상복구 해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똘비씨 차 출력은 되게 속된 말로 안전빵으로 우리가 출력을 올려놨는데 여기서 미션, 이 버티는 한도에서 조금 더 출력을 올려보겠다. 그리고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차를 우리한테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만 맡겨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싫죠. 아이씨 이거 내 새 차인데 나만 갖고 다닐 건데 아이씨 친구들도 잘 안 태우는 차인데 뭘 믿고 맡겨요. 그래가지고 차를 맡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수정해서 테스트해보고 이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믿고 좀 맡겨줘라. 우리가 그 다이노라고 그래요. 기계 보고 다이노가 있는 곳을 우리가 따로 섭외를 해놔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니까는 데모카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러면 난 뭐 타고 다니냐?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뭔 차를 주냐? 했더니 보여주더래요. 옆에 딱 보는데 그 투스칸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투스칸이 풀 튜닝을 해놓은 차를 딱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다녀라 그러더래요. 근데 투스칸이 시동을 걸었더니만 야 이거 뭐 진짜로 서울에서 키면 부산에서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우라 소리가 웅장하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멋지다. 그래요 그러면 내 차 갖고 가고 나 며칠 갖고 다닐게요. 보험은 가입돼 있죠 하면서 거기서 뭐 쇼부가 끝나고 똘비는 그 투스칸을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차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그랬더니 출력값을 좀 조정을 했고 전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조금 더 쏘고 다니실 것 같으면은 이 쇼바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뭐 하셔야 됩니다. 뭐뭐 건드려놨고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뭐 운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오더래요. 샵에서. 혹시 시간 내시냐고. 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데모카 한번 더 하자고. 그래서 이번엔 뭐랍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이쪽 하체에 들어가는 무슨 부품을 한번 자기네들 해보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본인 차를 그쪽에다 주고 그쪽 투스칸을 받아가지고 며칠 돌아다녔대요. 이게 한 3번, 4번 이상 반복됐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거기서 그 똘비 차를 만져주기도 했고 오일도 공짜로 갈아주고 관리를 해줬어요. 똘비 입장에서도 좋았답니다. 왜냐하면은 키로수가 차에 나오잖아요. 그 키로수를 적어놨는데 그렇게 많이 뛰진 않더래요. 이게 다이노 위에 올려놓고 차를 막 굴리거나 아니면은 실차 주행이라고 해서 좀 돌아다니고 딱 그 정도? 아무리 많이 뛰어도 한 50km, 60km 이내에서 이게 끝나 있더래요. 주행거리가. 괜찮구나. 그렇게 맡기다가 또 한 번 달라고 해서 차를 줬고 투스칸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야 왜?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동네에는 왜 가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뭐 어딘데? 그랬더니 뭐 너 아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튜닝샵 인근 모 지역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있는 데선 거리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거 나 아니고 그 샵에다가 잠깐 차 맡긴 거야. 그랬더니 야 샵에서 네 차를 마음대로 갖고 나가면 어떡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나간 게 아니고 그 아마 실차 주행하면서 뭐 테스트하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야 뭔 실차 주행을 그 우리 고인분들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실차 주행을 하다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게 무슨 소린데? 그랬더니 아니 야 이 차 안 그래도 막 스티커랑 덕지덕지 붙여놔갖고 내가 딱 보면 알거든? 네 차였거든? 너 맞지? 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별별 땡땡이면 별별 땡땡이 네 차 맞잖아. 그래갖고 내 차야. 그랬더니 야 그 실차 주행을 특이한 데서 한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화장터에 내 차가 서 있었다고? 그래 일단 아이고 알겠어 끊었대. 근데 되게 기분이 찜찜하더래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그쪽 샵 직원 중에 가족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됐었고 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본인 차로 급하게 갔나?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차를 워낙 아끼니까. 그러다가 연락이 오고 차를 찾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저 사장님 혹시 실차 주행을 좀 이렇게 하실 때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쪽 인근 저쪽 자동차 전용도로 잠깐 좀 타고요. 뭐 늘 도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 외에는 뭐 움직인 거 없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우연히 이쪽에도 제 친구가 살거든요. 이쪽 동네에도. 근데 어디 그 화장터에서 제 차가 있는 거를 봤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조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예? 글더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김 실장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직원 한 분이 와가지고 차 혹시 갖고 어디 갔었냐고 막 물어보니까는 그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사장님 그 딴 게 아니고 저번 날에 아침절에 그쪽에다 뭐 전달해줄 게 있어서 겸사겸사 갔다 왔습니다. 실차주행도 할 겸 갔다 온 거 맞아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거기 가긴 갔었는데 어차피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움직인 건데 왜요? 뭐 문제 있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없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좀 돌아다니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차주행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게 게임직 하셨으면 내가 미안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오일 한 번 더 갈아드릴게 하면서 그렇게 넘기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차를 찾아서 나왔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찜찜하더래요. 이게 좀 그러잖아요. 이게 마치 화장터를 내 차를 갖고 갔다고 하니까는 안 그래도 차를 되게 병적으로 아끼는 사람이 그래서 차를 갖고 오자마자 세차를 하러 간 거예요. 뭔가 깨림직해서.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 갔어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 몇 명 불러가지고 같이 열심히 차를 쓸고 닦고 문댄 거예요. 오늘따라 유독 더 열심히 문댔죠, 똘비가. 이제 여기저기 문대는데 트렁크 밑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트렁크 바닥 공간. 실내에서 들면은 보이죠? 그쪽을 오늘은 특별히 열어서 싹 또 청소를 하려고 구석구석 진짜로 할 수 있는 곳은 막 거기 있는 것도 뭐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쪽에 되게 작은 뭐라고 해야 될까? 두꺼운 비닐로 만든 팩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뺀 거예요. 빼서 이렇게 봤더니만 팩 안에 흰 색깔이 도는 가루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양은 한 2움큼 정도 되는 양이. 생각보다 좀 있죠, 양이. 이게 뭐지? 조금 희한한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버릴까? 야, 뭐 뼈가루야 뭐야? 느낌 되게 더럽네 하면서 버리려고 야 버려 하고 그 뒤에 셀프 세차장에 있으면 휴지통이 있으니까 거기 쓰레기통에다 딱 버렸어요. 버리고 차 세차 다 마무리하고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실은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다 저거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같이 간 멤버한테. 그랬더니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쓰레기통을 가가지고 다시 주워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열어서 이렇게 쑥 보더니 이거 그거 뼈가루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면 알아요? 이게 사람 뼈가루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번 정도 저희 가족들 때문에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 근데 이런 데다 이렇게 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법에 걸린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이런 거 여기다 함부로 버리면은 재수 5부터 이거 버릴 거면은 저 모르겠어. 아무튼 생각을 좀 잘하고 알아보고 버려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게 낫겠다. 근데 차에 싣고 다니긴 영 찜찜한데 어쩐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는 일단 실려 있는 거였으니까 차에다가 일단은 그냥 실어 놓으라고. 이런 거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놓고 무당을 찾아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설들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게 맞다고 이런 거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글도래요. 이게 사람 뼈가루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뭔가 재수 온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고 차에다 다시 실었대요. 근데 진짜 찝찝하더래요. 이걸 차에 싣고 있으려니까. 버리자니 그것도 좀 글고.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점집을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똘비 생각은 뭐였냐? 이거를 그냥 무당분을 드리고 끝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셔라. 이제 그러려고 되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만 첫 번째 점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첫 번째 점집에서는 100단위 돈을 좀 요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 돈은 못 주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패스. 그렇게 그 당시에 뭐 복채가 기본이 한 3만 원 했다는데 그렇게 돈을 한 3-4군데를 썼대요. 이미 돈을 한 1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깝깝하고 그러는데 한 군데는 딱 들어갔더니 똘비를 딱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어쩐지 들어올 때 뒤에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 들어오더라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뼈가루가 아마 한 명 거는 아닐 거다. 여러 명 거일 건데 글쎄 뒤에 모습들이 선명하게는 안 보여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다들 편히 돌아가신 분들 같지는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꼬 그러더니 그냥 이거 되게 양지 바른 곳에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땅에다가 묻어드리라고 뼈가루를.
일단 묻으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술도 좀 치고 이렇게 작게나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라고. 함부로 쓰레기통에 안 버린 건 진짜 너 잘했다고 글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기본 복채만 받으셔가지고 그것만 내고 나왔는데 뭔가 마음이 후련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쭉 돌아다녔대요. 여기저기 좀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조금 양지 바르고 괜찮은 곳을 한 군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삽으로 땅을 좀 파고 거기다가 봉다리채 묶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가볍게 과일이랑 몇 가지를 좀 샀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좀 놓고 술도 좀 쳐드리고 이렇게 묵념으로 제가 이렇게 차에다 실은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차에 실린 거지만 제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이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고 진짜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싹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상생활을 했는데 귀신이 보인다던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좀 더 하는데 튜닝샵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받았죠.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오일 갈 때 안 됐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안 그래도 오일 좀 조만간에 갈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오일 갈로 뭐 한 내일 한번 오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이게 왜 전화를 안 받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일을 교환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데모카로 주진 않더라도 오일은 공짜로 교환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갔답니다. 샵을 또 가가지고 오일 교환을 직원이 쫙 해주고 있는데 그 샵 사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씨 이번에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한 2박 3일만 차 좀 두고 가 글더래요. 똘비가 사장님 저는 그만할랍니다. 이 데모카 그만하려고요 얘기를 하니까 또 사장님이 왜? 나 다 지금 세팅 끝내놨는데? 그러니까 똘비가 저한테 묻고 하셨어야죠. 이제 데모카는 그만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똘비씨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 지금 여기 A 업체, B 업체 뭐 테스트 제품들 내가 지금 싹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여서 나 진짜 그럼 난감한데 내가 다음에는 꼭 먼저 물어보고 할 테니까 나 2박 3일만 테스트카 좀 해줘. 데모카 좀 해줘 라고 오히려 똘비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오일 교환을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주겠다는 둥 무슨 튜닝을 내가 그냥 해주겠다는 둥 막 파격적인 조건을 막 제시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소리를 또 듣고 있으니까 더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구 거절을 막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똘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가 친구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나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리고 한쪽 가고 담배 피면서 친구랑 통화를 한 거예요. 야 왜? 그러니까는 별 시답잖은 일로 전화를 했대요 친구가. 그래서 나 여기 튜닝샵 왔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절하고 가야 되겠다. 진짜로 엄청 사람 붙잡네 막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럼 차 한번 줘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찜찜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래가지고 내 차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차 주고 뭐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상한 데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미 봤으니까 이상한 데 갔으면은 기존에도 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대처를 해야 될 거고 그냥 줘 내가 도와줄게 재밌겠다 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듣고 일단 알았어 하고 차를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하고 그 친구랑 조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내 차가 언제 나올까 지켜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 2박 3일 빌린다고 했으니까 이쪽 동네에서 놀자 싶어가지고 놀고 아침에 한 9시 반쯤 튜닝샵 옆을 지나가 보는 거예요 친구 차를 타고. 그러면은 내 차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딱 바로 다음날 아침에 딱 지나가는데 똘비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차 없다 어디 움직였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친구가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인근을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근처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을 먼저 갔대요. 근데 없더래요 차가. 장례식장엔 차가 없네. 그러면은 그 화장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화장터를 갔답니다. 거기에도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진짜로 어디 테스트하는 거야? 아니면 엄청 멀리 간 거야? 이거 뭐지? 점심 먹고 오후에 한번 더 돌자. 그래가지고 오후에 한 바퀴를 딱 더 도는데 차를 발견을 한 거예요. 똘비 차를. 왜냐면은 튜닝을 워낙 휘황찬란하게 스티커지를 해놔가지고 눈에 딱 띄거든요. 멀리서 봐도. 차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큰 병원 있죠. 큰 병원 주차장에 똘비 차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차가 병원에 왜 있냐? 그러니까는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같이 병원을 막 봤는데 이게 병원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모자를 쓰고 가봤는데 장례식장에 튜닝샵 직원이 있더래요. 그런데 복장을 봐서는 뭐 조문으로 온 복장은 아니었대요. 직원이.
야, 저 직원이 내 얼굴 아니까 친구야 네가 좀 봐줘. 그리고 똘비는 친구 차에 타 있었대요. 친구가 한참 있다가 헐레벌떡 차로 뛰어오더니 차 시동을 걸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까 그 양반 나갔다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그 직원이 와서 똘비차 시동을 걸고 이동을 하는데 그 똘비 차에 직원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둘이 타서 이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동을 하니까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화장터 있죠. 예, 그쪽으로 이동을 하더래요. 근데 바로 거기서 뭔가를 했냐? 그건 아니었대요. 거기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바로 차는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건 없네. 나는 내 차 트렁크에다가 열고 뭐 실을 줄 알았거든? 그건 없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가나 따라가 보자. 그래서 또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다시 그냥 튜닝샵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퇴근 시간이 겹칠 그럴 시간이었대요. 그 샵 안에 사장님, 그 다음에 그 직원, 그 다음에 누군진 모르는 그 여자, 이렇게 조금 몇 명이 서가지고 막 얘기를 한참 나누더래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짜장면 시켜갖고 짜장면 한 그릇 딱 먹고 이제 공장 불이 다 꺼지고 다시 나와서 다들 똘비차를 타고 이동을 또 하더래요. 저게 뭐 하는 걸까 하고 봤더니만 그 아까 화장터 있죠. 이제 해가 졌어요. 그 화장터로 다시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화장터에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이었대요. 그분하고 거기서 조인을 하더니만은 우리 그 화장터에서 나오면은 함에 이렇게 담겨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함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작게 한 움큼을 이렇게 뼈가루를 쥐어가지고 똘비차 뒤에서 나왔던 그 봉투 거기다 새로 이렇게 담더래요. 딱 담아가지고 똘비차 트렁크를 열고 원래 있었던 자리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건데 이게 가까이서 보진 못했잖아요. 똘비가 지금 차를 가까이 못 대니까 진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그게 느껴지더래요. 트렁크가 열리고 이렇게 하고 하더니 밑에 원래 있어야 될 지금 비닐봉지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게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손짓발짓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약간 큰 소리를 냈는지 큰 소리가 이렇게 좀 멀리서까지 들렸고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쟤네가 뭐가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찌됐건 다시 트렁크를 닫고 똘비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공장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 사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차 찾아가라고. 그래서 똘비가 갔답니다. 친구랑 같이 갔대요. 딱 가가지고 차 찾으면서 사장님 튜닝 뭐뭐 했냐고. 그러니까는 여기 밑에 뭐하고 몇 가지 그 맵 데이터 좀 내가 수정했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사장님 나 이제 데모카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사장님 그쪽으로는 말씀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똘비씨 왜? 차에 뭐 문제 있었어요? 왜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냥 제 차 제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할게요. 그러니까는 그 튜닝샵 사장이 협박을 하더래요. 똘비씨 좀 크네. 아니 내가 똘비씨한테 섭섭하게 했어? 똘비씨 타고 다닐 차도 내가 다 내줬었고 오일도 공짜로 갈아줬고 간단한 튜닝 내가 뭐 돈 받았어? 그거 다 합치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도 내가 똘비씨한테 그런 거를 베풀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 계약서는 안 썼어도 최소한 일정 수준까지는 똘비씨가 데모카를 해주겠다라고 나한테 약속을 한 거 아닌가? 나 뭐 땅 파서 장사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경우가 없어도 이건 좀 아니잖아 하면서 윽박을 지르더래요 똘비한테. 그래서 똘비가 아니 사장님 저랑 뭐 그런 말씀 나눈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어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그동안 오일 교환했던 거랑 그 짜잘짜잘한 튜닝 공짜로 했던 거 비용 청구할 테니까 다 돈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막 경찰을 부르겠다는 둥 고소를 하겠다는 둥 그 사장이 막 엄포를 놓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장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김 실장이라든지 그 직원이 몸에 참 좀 그림이 많았어요. 덩치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는 뒤에 같이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똘비가 주눅이 들죠. 쭈뼛쭈뼛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장님 그런 게 어딨어 하는데 친구가 거기서 사장님 제 친구가 아직 어려서 우리가 어려서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사장님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야 똘비야 너 그냥 차 들여. 데모카가 뭐 어려운 거야 인마. 사장님하고 앞으로 몇 번 더 드리겠다. 통화로 딱 얘기하고 너는 그거 딱 드리면 되는 거지 인마. 너 왜 그래. 오히려 친구 옆에서 막 그쪽 편을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친구는 그래도 좀 세상을 안 해. 똘비씨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진짜 잘해줬어. 섭섭한 거 있으면 그냥 말로 해. 그러면서 막 윽박을 또 질러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간단하게 얘기하더래요. 야 나왔으면 땡이야. 그냥 전화 차단해. 앞으로 거기 가가지고 오일 교환 그런 거 받지 말고 그냥 차단해. 네가 이쪽 지역 사람도 아니고 뭔 상관이 돼?
걔네들이 널 어떻게 알고? 야 그냥 차단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트렁크를 열고 그 봉지를 빼서 보여줬어요. 야 친구야 봐라, 저번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 양이. 내 차에다 이런 짓 하고 있는데 너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겠냐? 그러니까는 뭔진 모르겠고 또 저번 날에 그 무당이 알려준 대로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끝내. 그럼 되는 거잖아. 너 세상 뭐 힘들게 사냐? 하면서 친구가 쿨하게 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뼈가루랑 저번 날에 묻었던데 거기 가가지고 그 옆에다 다시 묻어줬대요. 똑같이 했대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데, 야 이게 사람이 괜히 찜찜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똘비가 진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나 너무 답답하다, 누구는 목이 마르다, 막 자기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꿈을 매일 꾼 거예요. 똘비가 너무 힘들더래요 진짜로. 근데 그냥 정신적으로 본인이 놀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찜찜하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은 못해요 지금. 그래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쌤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고 매일 밤 이런 꿈을 꾼다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똘빗이 차에다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무당쌤 내가 그걸 모르겠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밤에 잠잘 때마다 꿈에서 이러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는 글쎄 지금 내가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당사자 만나가지고 이야기 한번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해라. 만나는 게 무서우면은 전화통화로라도 내가 다 알았다, 이런 걸 다 알았으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그거라도 좀 물어봐라. 난 지금 딱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 그래가지고 무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진짜 한 차에서 2시간 앉아가지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전화를 했대요. 샵 사장한테. 샵 사장이 전화를 딱 받더랍니다. 사장님 하니까 똘비씨 조만간에 안 그래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잠깐 통화 좀 길게 괜찮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 차 트렁크에 그 사람 뼈 실은 거 봤다. 근데 도대체 그거 뭐냐, 왜 그런 짓을 내 차에서 한 거냐, 나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사장이 똘빗이 낮술했어? 뭐 술 먹었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똘빗이 차에다가 뼈가루를 실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똘빗이 일로 와봐. 그 뼈가루 다 가지고 나한테 와봐. 글도래요. 그래갖고 그거 다 한쪽에다 묻었다고 사장님. 되게 찜찜해서 다 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파서 가져가. 사장님 얘기해주세요. 내 차에다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요? 묻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똘빗이 말대로라면 똘빗이 차 트렁크에 있던 거를 묻었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사 비슷하게 본인이 뭐도 해주고 지금 그랬다는 거야 지금? 글도래요. 그래서 진짜라니까요 사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튜닝샵 사장님이 진짜 야 왜 너 네 맘대로 그래. 차라리 찜찜하면 갖고 오던지. 어디다 묻었어? 글도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사장님이 놓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뼈가루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깜빡하고 놓은 그냥 비닐팩인데 어디다 묻었냐고.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왜 화를 내요. 뭐 말을 못하겠네. 됐어 나 끊을게요. 그랬더니 끊지 마 이 새끼. 어디다 묻었는지 말하라고. 어디다 묻었어? 나 지금 너인 대로 갈까? 야, 나 니네 집 주소 알아. 네가 그때 카드에다 써가지고 너 집에서 한번 보자.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뚝 끊더래요. 똘비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래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이때 통화하던 데가 그 무당집 근처 주차장이었으니까 다시 무당집에 갔더니만 뭐 점사 보고 계셔갖고 대기빵 좀 타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끊고 나 있는 대로 온다는데 이거 일단은 경찰에 좀 신고를 하겠다. 일단은 내가 그쪽에서 알아본 건 이건데 뭐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당이 지피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사람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말아라. 글도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묻은 거 있지? 그 묻은 거 다시 파가지고 한쪽에 놓고 어디다 놨다고 얘기해줘.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묻었던 걸 다시 팠대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상태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딱 집어가지고 그 묻었던 데 근처에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되게 외진 곳이었으니까 관공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거죠. 시골에 있는 그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올만한 데가 있길래 거기다 놨대요. 주차장 뒤편에 보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로 받더래요. 근데 딱 그 소리 있죠, 그 차가 이동하고 있는 소리. 어디야? 글도래요. 똘비한테 대뜸. 그래가지고 사장님 어디는 모르겠고 제가 어디 그 뒤에다가 놨으니까 잘 찾아가세요. 일단 내가 거기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찾아놨다고? 알았어. 그리고 똘비씨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일단은 알았으니까 끊어봐. 그리고 끊더래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흘렀을 때 그 사장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예 하고 받으니까 똘비씨 아니 나는 그래 나 뭐 똘비씨한테 갔던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똘비씨가 나를 진짜 이상한 놈 취급하니까 내가 너무 섭섭하고 화나가지고 내가 화를 냈었던 거야. 솔직히 나 진짜 나 화나더라고.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나 똘비씨한테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 진짜 섭섭하다. 아무튼 내가 화내서 미안하고 똘비씨 놀러 와요. 내가 오일이 됐건 뭐가 됐건 한 번 더 갈아줄 테니까 데모카 이제 안 맡겨도 되니까 와가지고 편하게 커피 마시고 형 동생 하면서 놀아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는 근데 똘비씨 지금 어디에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요? 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꼭 봐요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끊었대요. 끊고 여기 사장이 또 조금 이상하다. 뭔가 또 결국은 뻔한데 거짓말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늦은 시간이었는데 본인이 봉지를 놨던 그 동사무소 뒤편 주차장 뒤편 있죠. 거길 가봤대요. 그 되게 늦은 시간에. 근데 근처를 이렇게 가는데 따로 뭐 차가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없구나 다행이다 하고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본인이 그 봉지를 놨던 곳을 딱 가서 봤는데 누군가가 이 봉지를 회수하고 없더래요. 이 튜닝샵 사장이 와서 봉지를 회수하고 갔구나. 그래 놓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제는 진짜 안 얽히하겠다. 내일 혹시 모르니까 그냥 무당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지금 뭐 붙은 거 없냐, 나 뭐 이상은 없는 거냐, 이 정도만 한번 물어보고 말아야겠다. 진짜 무서웠다. 이 생각이 들고 집에 터덜터덜 갔대요.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딱 오피스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하에다 딱 차를 대고 딱 가는데 몇 발자국 걸었을 때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을 돌아보니까 튜닝샵 사장하고 그 몸에 문신이 되게 많았던 밑에 직원 2명, 그러니까 총 3명이 서 있더래요. 똘비가 엄청 놀랬대요. 거기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랍니다. 와가지고 똘비 어깨를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리고 엄청 세게 꽉 쥐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되게 아파하고 이러니까는 이빨 보이지 말고 이 새끼. 야 똘비야 이렇게 내가 왜 너한테 왔을까? 내가 말했지. 뭐 일이 있으면 나랑 먼저 상의하라고. 너 왜 그냐 너. 사람을 왜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냐. 야 우리 형 동생하고 뭐 그러기로 하기로 했잖아. 동생아 너 다음에 언제 참았길래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놓고 말하세요. 왜 제 차만 가지고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 언제 맡길 거냐고 새끼야.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데모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바로 와. 그리고 네 차를 중고차로 판다던가 이런 행위는 사전에 나랑 상의하고 해. 알았어? 나한테 받아 처먹은 게 있잖아 네가 임마. 막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단은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대요. 진짜 무서웠대요. 근데 이 사장님도 참 프로페셔널한 게 어깨만 이렇게 딱 잡으면서 얘기를 하지 거기서 막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든가 이런 게 일절 없었어요. 그러니까 CCTV를 봐도 이상한 건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똘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집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내 집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럴까. 집에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동안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너무 무섭더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이런저런 일이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엄마 나 신고해야겠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새끼가 누구야 하고 막 쏘아 붙이더래요. 어머니가 또 이제 약간 성격이 괄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튜닝샵 사장인데 엄마 그러니까는 거 위치하고 연락처랑 사장 넘버랑 다 엄마 휴대폰으로 넘겨놔. 알았어? 그리고 그 샵 사장 전화 오면 받지 마. 니네 집 근처에서 보이면 바로 그냥 도망가서 경찰 신고해. 일단 끊어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일주일 정도 딱 지나고 사장한테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똘비가 안 받았죠. 그러니까 문자가 딱 오더래요. 그래서 진짜 막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미안했고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진짜로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연락 안 할 테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런 문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났나 보구나 하고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혹시 튜닝샵 사장하고 뭔 일 있었어? 그러니까는 왜 너한테 연락 왔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문자가 왔다. 그러니까는 그럼 됐어. 그쪽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글더래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그쪽에다 무슨 짓 한 거야?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날 밤에 사랑하는 외아들이잖아요.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바로 아빠한테 따다다다다 따발총을 쏜 거예요.
우리 자식 새끼가 지금 이런 일에 처했다 지금. 당신 이거 뭐냐? 당신 이건 나서라. 이런 이상한 놈 이거 뭐 하는 놈이냐? 똘비 아버지가 건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공권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똘비 아버지가 뭐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공권력이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한번 움직이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뒤를 판 건데 똘비 그 엄마랑 아빠가 똘비한테 다는 얘기 안 해줬고 이거를 구체적인 얘기를 고모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똘비가. 무슨 일이 있었냐? 가서 족친 거예요. 족치니까 이게 그 우리 뭐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인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어. 얘가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스로 마감을 하면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기만 하게 되고 뭐 지옥에 가게 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도를 해줄 수 있다. 여기서 한을 풀어주고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똘비차에 탔던 그 여자가 그런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유골에, 그러니까는 빠은 가루죠. 일부를 받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럼 똘비차에다 그런 짓을 했냐? 똘비가 열심히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처음 똘비가 튜닝을 하러 갔을 때 이미 알아본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 사대가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 사대가 맞아가지고 똘비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똘비 차에다가 계속 제일 안 보이는 데다가 그거를 차곡차곡 넣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얘기는 고모가 그 다른 무속인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이러다 보면 사람이 탈이 난대요. 탈이 나서 혹시라도 똘비가 생을 달리하게 되면은 더 땡큐인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로 이제 똘비를 갖다 썼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질이 되게 안 좋은 애들이래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뭐 무속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 폭력 전과가 화려한 사람들이더만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쪽하고 어떻게 얽혀가지고 이게 돈이 된대요. 그쪽이. 생을 마감해 주신 분들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무속 행위가 가운데서 이어주는 브로커도 그걸 하는 무속인도 돈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일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원래 그쪽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자동차 튜닝 일을 하다가 그쪽에 눈을 뜨게 된 케이스도만요. 그래서 무속인이 찍은 게 똘비였고 그래서 똘비가 고모한테 고모 와 그런 거는 내가 뭔진 모르겠고 근데 고모 아는 무당집 있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물어봤냐.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도 똘비가 한 번씩 자면은 꿈에 나와요. 그분들이.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몇 번 더 꿈을 꾸면서 느꼈던 게 어떤 분은 되게 숨을 못 쉬어서 가슴을 막 치고 계셨고 어떤 분은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토하려고 울컥울컥거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겠어요. 이렇게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신 분, 약 드셔서 돌아가신 분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직도 꿈에 한 번씩 보인다고. 고모 이거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고 나 미치겠다고. 그러니까는 고모가 엄마 모르게 똘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가 또 그런 걸 약간 싫어하기도 했고 고모랑 간 그 점집에서 똘비를 보고 야 정말 많이 붙어있다고 얘한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한이 깊겠습니까? 스스로 마감할 정도면. 그럼 이분들을 쉬운 얘기로 똘비한테 붙여가지고 다 못 봤던 세상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지금 다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떼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모르게 굿도 크게 했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무속을 조장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닌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본인이 똘비가 구술할 때 정신이 나갔었고 고모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본인이 7명에서 8명 정도의 사람 이야기를 했대요. 바뀌면서 빙의죠. 나 되게 뭐 한탄스럽고 약을 먹었다. 그러면서 또 바뀐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불 피워놓고 내가 생을 마감했다. 근데 똘비는 그 기억이 없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다 달래서 어찌됐건 끝냈다고 하고 똘비가 그날 이후로는 꿈에서 그런 건 안 보였대요. 이제 그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갖고 현 시점까지 온 거죠. 아무튼 그렇게 끝나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이 아주 또 진귀한 이야기이지 않았나 싶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진짜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정말 말씀을 잘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 하이브리드 얘기잖아요. 사람도 무섭고 영적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